네, 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란노 지점장 스튜디오 모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손현정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테란노에서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비 엄청 오죠 지금? 출발할 때 강남 쪽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우산도 있었는데 예. 많이들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그칠 때까지. 우산이 있어도. 네. 저도 아까 경험했습니다만 우산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다 젖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현재 2,492포인트, 코스피가 1.87%포인트나마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점장님, 지금 어떻게 3주 동안 이어졌던 이 반등세, 뭐 2,500에서 멈추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더 간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교보증권에서 보는 밴드의 상단부는 밴드. 그러니까 예상 코스피 지수의 밴드는 상단부는 2,650선입니다. 2,650. 그러니까 500을 넘어서는 위의 선이고요. 네. 사실 올해로 놓고 보니까 그 코스피가 2,650에서 2,700 사이의 매물벽이 단단하더라고요. 단단하죠. 예, 그래서 그 구간이 상당히 올해 아마 하반기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좀 저항선 위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8월 주식시장은 일단은 뭐 7월 달에 그 반등선상에 지금 네.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환율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긍정적이에요.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좀 내려왔고 외국인도 보니까 최근에 좀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근데 이런 호재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좋은데 이제 악재는 뭐 계속 여전히 있죠. 뭐 당장 뭐 계속적인 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아시겠지만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한 달간 1조를 팔았거든요. 이렇게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개인들의 움직임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특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뵈면은 이제 딱 너무 확연하게 티가 나는 게요. 저금리 때는 한 1%, 2% 은행 금리가 되게 쌀 때는 5%, 뭐 6% 이렇게 좀 그런 상품이 있으면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가입을 하셨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금리가 또 예.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거죠. 5%짜리 확정된 거 받을래? 10%인데 약간 리스크 있는 거 투자할래요? 딱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확정된 5%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요. 예, 리스크를 짊어지고 10%짜리 가입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약간 지금은 현금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뭐 증권회사의 지점에 있지만 그 비상장 쪽 특히 이제 VC 분들 또 많이 만나 보면 이런 그 비상장 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행시장 쪽에 있는 그런 비상장 쪽에 있는 투자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1,000억 원일 때도 투자하겠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600억, 500억 내려가도 예. 투자를 머문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시장이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변화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거 나의 투자 3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오면서 계속 기억에 남는 거는 순환매 장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네. 진짜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막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분명 제법 저점 대비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 왜 이래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고 어떻게 이 종목장 속에 지금 어떻게 고객분들 분위기는 어떠시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수할 때 그 이유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그때 내가 살 때 그때 봤던 관점, 매수할 때 좋아 보였던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변했다면 단지 주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더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오히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땐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목만 못 가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장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50% 손해 봐서 이게 다시 수익이 나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주가상으로. 2만 원에서 10,000원 냈는데 10,000원에서 2만 원 내야 원금인데 100%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히려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뭐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성장주가 될 수도 있고 가치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은 실적 성장 그리고 또 수급 3박자가 맞는 그런 기업들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요 변수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에 나온 고용 비축은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고 이번 주에 또 7월 CPI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엔 FOMC가 없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지점장님이 현 시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워낙 인플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뭐 새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6월 CPI도 워낙 높게 나왔었고 7월도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금리가 여기서 더 올릴 건지 또 그리고 뭐 폭이라든지 속도 이런 게 아마 좀 가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뭐 이제 보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는지 여부가 되게 그런 논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하반기는 사실은 상반기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년 전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전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논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지임장님 지금 교보증권 테헤란도 같으면은 진짜 강남 중에서도 한복판인데 아니 고객들이 우리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어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일단은 제가 봐서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중을 따로 이렇게 본다면 네. 해외 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해외는 뭐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해외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미있는 건 최근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많이들 좀 투자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네. 그럼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전략을 짠다면 이번 주 주목할 업종과 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가요? 네, 헬스케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이제 엔데믹 또 리오프닝 관련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회사 탐방도 좀 다녀오고 했는데요. 이게 공모가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7일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 9월 상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31,500원이고 그 당시 생각하시면 상당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모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제가 이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민그룹하고 상장회사거든요. 중국에. JV를 설립을 해서 중국 내에서 R&D와 생산과 판매, 마케팅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되면 중국 시장에 상당히 좀 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서서 지금 하이난성에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필러를 2종, 얼굴과 바디 쪽 2개 제품을 최근에 특별 수입 허가를 지난 7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는 하이난성에서 이제는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현재 쯔밍 건강검진그룹이라고 이미 그 점포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오픈을 1호를 했고요. 현재는 10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LG생명과학하고 또 휴메딕스 등이 중국 내 허가를 받게 되면서 고성장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루론산 필러 이 2종을 중국에서 이제 본토에 내년 말이나 2024년 초에 허가를
좀 취득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 이 바이오플러스도 딱 전형적인 그거였구나. 상장 당일날 이게 뭐 한 31,500원 이 정도였는데 그날 43,000원 뭐 이렇게 찍고는 그 이후에 계속 흐르다가 이제 겨우 공모가를 회복한.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이제 회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캐파인데요. 현재 그 충북 음성의 12,000평 규모를 지금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네. 이제 연간 최대 캐파를 8,000억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 동사의 목표가 현재 2025년에 3,000억 매출에 순이익 1,500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순이익이 1,500억이 난다고 하면 예. 밸류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7개점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75%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49%입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49%라고 한다면 거의 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익으로 대단하네요. 남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올해 대비 약 5배 매출 증가와 함께 절반의 순이익이 난다면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원 충분히 매력적인 시가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지금 45,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